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고 주말 광장의 집회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몇 달간 몸살을 앓았던 헌재와 관저 앞은 한산했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심리적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지만 시민들은 차츰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복귀를 바랬던 보수 진영의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야외 집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전한길 강사와 정광훈 목사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정광훈 목사는 불복하겠다. 보수 진영의 이런 갈라진 여론이 어떻게 수렴이 되느냐. 또요, 국민의힘의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이러한 여론들을 어떻게 수렴해 가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테고요. 먼저 전한길 강사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승부 가장 잘못됐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100%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사실은 저 인기 일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제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님의 빠른 석방과 직무복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안지성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한길 강사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갑자기 집회에 출석하면서 흐름이 조금 바뀌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전한길 강사하고 정광훈 목사가 보수 진영의 야외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전한길 강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에요. 집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광범위하게 다닐 때 학생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전한길 씨는 수험생들이 아니라도 알만한 사람은 알 유명하죠? 법한 굉장히 예. 유명한 한국사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스피커로 떠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 전한길 강사는 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보다 비교적 속 시원하게 좀 색채를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보수 결집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았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 발언이나 사상보다도 이게 시험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맞아요. 공부를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를 위해서는 카페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카페라는 공간이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이게 좀 정치 공간이 돼버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한때나마 존경했던 마음이 좀 사라졌다, 이러면서 카페 탈퇴를 인증하는 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승복하는 입장을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에 조기 대선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 후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요, 정광훈 목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합시다. 이제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겠지요.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2030 세대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보수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불복을 얘기하고 전환기 강사 다음을 준비하자는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봤습니다. 호소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금을 모아달라고. 맞습니다. 전환기 씨는 유튜브 방송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탄핵 선고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반응이 보여졌던 거거든요. 당일 영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후원을 해달라.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좀 도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했고요. 예. 이게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곧바로 좀 이어지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양지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거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전환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을 하고 언론사 계좌를 내걸고 좀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언론사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더라도 사전 등록을 해야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사전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국내외 법인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그와 유사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전환길 뉴스라는 그 법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본인이 받고 이것을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에 가로막혀서 그럼 나는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것도 역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기부금 포털이라는 기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환길 씨가 설립한 어느 법인도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치 관련 일에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집회라든지 어떠한 내가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뭐 자금을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에서 그 다음 날이요. 호소하고 그 다음 날 정치 관련 글을 다 내렸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입니다. 정치 관련 글을 삭제를 했다고 해서 네. 이제 정치하고 바를 때나 멀리 네. 하는 거냐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예. 이제 좀 태세 전환하는 거냐 그렇죠. 예. 이런 반응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쓴 글은 그대로 두고 학생들, 카페 이용자들이 쓴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지웠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카페는 좀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카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활동이나 발언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올린 SNS에 밝힌 글을 보면 안지성 변호사님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바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뭐 발언 수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한 정도의 예. 발언인데 이 말에는 좀 뭐 살펴보자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약간 단서를 좀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발언이 헌법재판소 기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재판관이나 뭐 누구 특정인을 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 협박죄나 모욕죄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구나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국가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를 가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 예. 과연 또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는 승복하지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헌법의 예. 테두리 안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 좀 요약한 건데 내용은 승복하지만 내용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선생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다들 이제 국민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테두리,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 안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뭐 헌법 자체를 뭐 파기하거나 헌법 질서를 저해할 의사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라고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본인한테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우려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까 듭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네. 그렇죠. 이제 고발인 조사는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뭐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까지도 이제 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발언들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지난 주말에 매번 하던 집회 모습은 상당히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날 집회 모습 보니까 그냥 끝나니까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그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그랬죠. 했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날 10시 반쯤에 지하철역 여기 나가서 외국인 관광객 둘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안국역이나 경복궁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경복궁을 보러. 외국인 이제 관광을 많이 오셨으니까. 가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11시에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큰 집회가 있다. 혹시 상황을 모르니까 가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기우였어요. 네, 기후였어요. 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처럼 예상보다 극심한 혼란이 없었던 이유를 두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굉장히 명쾌한 판결을 내려줬다는 것, 그리고 빠르게 정치권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놨던 점,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점, 예. 그리고 경찰의 치밀한 경비 태세 등이 배경이 됐지 않을까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글쎄 경찰이요 한참 전부터 무관용 원칙 밝히면서 굉장히 헌재 진공화하고 굉장히 강경하고 치밀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선제적으로 많은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폭력이라든지 큰 소요 사태 없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찰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의로 비상을 통해서 정말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버스로 차벽을 만들었는데 경찰 버스 200여 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헌재 반경을 이렇게 둘러싸고 다 이제 진공화 상태를 만들다 보니까 철저하게 통제된 인원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위대들도 물론 뭐 폭력을 잠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좀 시각이 우려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보면 굉장히 큰 소요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정말 구속영장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시위대들이라든지 시민분들도 내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좀 경각심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안지성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정광훈 목사의 발언 내용을 봤는데 네. 이쪽에서는 계속 탄핵에 불복하는 얘기를 하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 보수 진영의 집회를 이끌었던 그 두 축이 좀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네, 뭐 사실 뭐 그런 지적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미 분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일단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예.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용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서로를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뭐 코인충이라는 이 여러 가지 자극적인 서로를? 용어를 예. 쓰면서 서로를 좀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정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되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금 어쨌든 지휘부가 반으로 나뉘어서 어떤 노선에 있어서 어떤 갈림길이 생겼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렇게 운집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을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흡수될지가 궁금한데, 양재민 변호사님, 저는 늘 이걸 보면서 이 단어가 좀 궁금했어요. 국민 저항권. 이것이 법률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국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보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지금 뭐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 단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복을 꿈꿀 수는 없는 것이고 승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설령 그런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행사를 해서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정말 틀린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다만 정광훈 목사 역시도 어떠한 법리적인 접근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을 이어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본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지지자들을 생각을 해서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게 저런 이제 워딩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발언을 조금 순화된 발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친데 이재명 대표와 내통한 재판관 4명은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유지 아나운서 실제 지난 주말의 집회를 보면 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맞아요. 평소에는 주말마다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비공식 추산입니다만 3만에서 4만여 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18,0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이제 그날 아무래도 비도 오고 좀 날씨가 쌀쌀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참석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향후에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압박하고 여론을 좀 뒤집어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다시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 대선 후보.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양지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발언이 뭐 계속해서 강경해지고 유지되는 거 이유를 뭐라고? 글쎄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이제 한계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새를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에게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뭐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는 것이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수위 높은 이제 메시지를 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의 입지라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보이고 그래야만 본인이 차후에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서도 조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해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안지성 변호사님, 지금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예요. 오늘 경찰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 물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선동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언행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른 정치적 수사 한 표현의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서부지법 난동석 때 소요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가령 아까 뭐 구치소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동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수사가 본격화돼서 좀 자제하게끔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형사 피고인 변호인으로서 항상 뭐 재범의 위험성을 재판부에서 높게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의 엄중함을 무시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광훈 목사 측은 지금 법의 엄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있는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 보수 진영의 여론을 살펴봤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을 보면은 사실 압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현재 결론에 승복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선고가 있었던 4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조사를 한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였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로 집계됐습니다. 예, 시간이 가면서 뭐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특이한 점은 양지민 변호사님,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 연예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연예인으로는 배우 이동욱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 있겠고 예. 또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는 가수 JK 김동욱 씨 그리고 가수 김은국 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각자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던져왔습니다. 배우 이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파면 직후에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에 이제야 봄이 왔다, 겨울이 너무 길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요. 예.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의 경우에는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이다라면서 선고일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JK 김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동욱 씨가 이렇게 탄핵 찬성을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뭐 예. 같은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창피하다라는. 이동욱 씨를 얘기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예. 이야기도 남겼고요. 가수 김은국 씨의 경우에는 헌재 판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라면서 헌재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예.